예, 조금 전에 쉴 때 하던 이야기 다시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까지 넓은 이해를 가지지 못해서 훨씬 한정된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일정한 교과목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 의무 때문에 한국문학사를 이야기하기에 급급해서 세계문학사를 널리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년을 하고 자유롭게 되니까 한국문학사를 자세히 말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고 세계문학을 널리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것과 식견이 넓어지는 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툭 터지니까 가르칠 자리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잘못 말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세상이 열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웅서사시를 둘로 승리한 영웅과 패배한 영웅으로 나누는데 지금 보니까 이 원고가 조금 혼란되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일리아드 오세이가 영웅서사시 원형이라고 하다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슈 서사시가 발견됨으로써 연대가 훨씬 오랜 것이 발견돼서 여기 정말 형님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길가메슈 서사시는 그런 아주 거대한 영웅이 길가메슈 어떤 영웅이냐 하면은 조각상에 길가메슈가 사자를 잡아가지고 품에 안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사자가 강아지 같이 보여요. 그런 거구의 신임에서 영웅인 주인공을 내세웠으니까 이게 영웅서사시의 원형이다 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서사시는 영웅의 일생이라고 하는 일생의 유형을 갖춘 것이 그게 원형이고 기본형입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나 길가메슈뿐 아니라 길가메슈조차도 영웅의 일생을 가지지 않고 그런 영웅이 겪었던 어떤 몇 개의 에피소드를 그렇게 자세하게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반개의 전승입니다. 영웅의 일생을 갖춘 영웅서사시가 원형이고 기본형임을 거듭 말합니다. 이런 것이 승리의 영웅이기도 하고 패배의 영웅이기도 한데 승리의 영웅과 패배의 영웅은 편의상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기 곤란해서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를 하려고 갈라놨을 뿐이지 사실은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패배의 영웅이면서 승리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패배의 영웅이라는 것이 이야기 속에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은 뒤로 돌렸습니다. 승리의 영웅이 가지는 기본적인 형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제주도의 괴네기똑 봄풀이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 자일의 동쪽에 있는 니앙가라고 하는 그런 부족의 무인도 서사시입니다. 괴네기똑, 무인도 다 주인공 이릅니다. 제주도하고 아프리카 자일에는 참 천리만리 거리가 멉니다. 둘 사이에 어떤 교류나 교섭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류는 같은 시기에 같은 생각을 하고 서로 유사한 전승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자연 발생적 공통점을 그 이유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인물 다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아이가 가까스로 구출되고 머리 여럿 달린 뱀 같은 괴물과 싸워 이겨서 영웅의 능력을 입증하고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니 아버지가 도망을 치고 아버지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지배자가 되었다 하는 점이 놀랄 만큼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구비서사시가 있다는 것은 아주 참 정말 놀란 말인데 영국 사람 피네간이라는 사람이 쓰는 오럴 리터레이처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구비문학이라는 책에서는 아프리카에는 이런 구비서사시가 제대로 없다, 영웅서사시 구전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뒤지고 다니면서 온갖 걸 다 조사했어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네 구비 영웅서사시의 그 전승은 정말 보물로 감춰두고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저 동구에 양복쟁이가 나타난 걸 기억해요. 공구에 양복쟁이 하나 나타나면 온 마을이 아주 술렁합니다. 양복쟁이가 왜 나타나냐? 구실은 밀주 단속하러 왔어요. 그래서 물주 단속자는 집집마다 다 뒤집니다. 밀주 당사하는 데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양복쟁이가 저 동구에 나타나면 집집마다 막 숨기기에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유럽인이 조사로 나타나면 아프리카인이 웬만한 거는 보여주고 알려주지만 구비서사시를 끝내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도 서사시를 전승하고 있는 그 부족의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면서 자기네 전승을 영어로 옮겨가지고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이게 알려졌어요. 그걸 읽어보고 알게 된 겁니다. 둘은 놀랄만한 거예요. 이것이 영웅서사시고 고대 영웅서사시입니다. 고대 영웅서사시는 영웅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지휘권을 뺏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간의 효라든 그런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물리치고 버림받았다가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어서 지배권을 되찾는 이런 영웅의 서사시가 세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순수한 형태로보다는 복합적인 형태로 된 게 많아요. 그 중에 남미에 있는 뽀뿔부라는 거, 이것을 매우 주목합니다. 뽀뿔부라고 하는 것은 남미 원주민이 가지고 있던 중남미 마야 지방에 마야 제국 자체가 아니라 마야 제국이 무너지고 생긴 작은 나라에서 전승되어 오던 것을 용하게도 로마자로 기록이 되고 스페인어로 번역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기록될 때는 산문 형태로 기록돼서 과연 서사시인가 의심스럽지만은 이런 것이 옛사람들이 산문으로 구전이 되지 않습니다. 왜 시로 구전하느냐? 길고 복잡한 것은 시로 구전해야 다 외우지 산문으로 구전하면 외울 수가 없어요. 옛사람들은 놀랄만한 기억이 있어서 노래로 된 것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인도에서 말해요. 그 긴 마하바라타라는 서사시를 구전은 하나도 틀리지 않은데 기록된 거, 출판된 거는 틀린 데가 있다 그래. 인도에 갔을 때 산스크리트 문학과 교수를 만났어요. 아주 전문 사람인데도 굉장히 학문적 자부심이 있어. 내가 물었죠. 당신들은 마하바라타를 외운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화를 버럭내면서 마하바라타를 외우지 않고 어떻게 산스크리트 문학을 가르칩니까? 그래. 그 언제부터 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원래 브라만이라서 가학으로 외우다가 전공자가 된 후로 제대로 외웁니다. 그래. 당연히 외운다는 거예요. 그거 못 외우면 불황부시한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외워야 안다고 생각하는데 옛사람은 많이 외워야 많이 하는 거예요. 글로 쓴 거 그건 믿지 않아요. 마하바라타 글로 쓴 데는 오자가 있지만 외우는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뽀뿔부가 노래로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사부에 등장하는 이름 일결은 익스 우나푸, 익스 발랑케라고 하는 쌍둥이가 영웅의 열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은 아버지가 피살된 뒤에 할머니에게 양속되어서 죽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지하세계를 소탕해 아버지를 원조를 갖고 승천해서 해와 달이 되었다 합니다. 주인공이 둘로 나누어지고 승리한 영역이 천상계까지 미치는 점이 다르지만은 마야 제국이 확대되면서 전승이 복잡화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야 제국 같은 이런 제국은 이런 구전되는 노래가 자기의 그 아주 중심이 되는 문학 창작이고 고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많은 이야기를 집어였습니다. 하와이 왕국의 전승되는 쿠물리포라는 건 여기 말하지 않았는데 쿠물리포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이 건국 신화의 건국의 이야기고 영웅서사시면서 역사이고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긴 노래로 전승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또 지어붙이고 또 지어붙이고 해서 이런 거편을 이루는 것이 여기에 뽀뿔루나
그 구무리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이제 기록된 형태로 중국 같으면 무슨 24사라는 거창한 역사서를 해서 한 것을 그런 누적된 구비 전승 속에서 창작하고 전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탐나국도 오래 갔더라면 또 원래 탐나국에서는 그런 전승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편입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내기도 같은 것을 탐나국 건국사사의 흔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영웅의 승리를 말하는 서사시가 무수히 많아서 들라면 골치 아픕니다. 열거주의란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말만 길게 하고 뭐 별 게 없기 때문에 영웅의 승리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놀랍게 이야기한 전승 하나만 들기로 했습니다. 몽골의 영웅 서사시 장가르입니다. 몽골의 영웅 서사가 창작된 것은 몽골 제국이 무너지고 명나라의 시달림을 받을 때에 쓴 거지만은 몽골 민족의 영광을 되새기고 그런 승리를 야청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창작하고 전승한 겁니다. 충포한 마왕의 침공으로 부모가 다 죽고 고아로 태어난 장가르는 구출 양육자도 없이 또 스승도 없이 스스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의 일생에는 구출 양육자가 있는 것이 관례인데 구출 양육자 없이 스스로 영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살 때 평생을 같이 하는 신마를 발견해 올라타고 몽골인에게서는 말이란 것은 정말 소중한 거죠. 말이 영웅입니다. 우리 그 아기장수의 이야기도 아기장수가 죽을 때 신마가 출연해서 참 비명을 지르고 뭐 어쨌다 하는 거죠. 얼핏 생각하는 건 여포와 적토마의 관계죠. 여포는 몽골이라는 것이 새로운 연구에서 늘 이야기돼요. 여포와 적토마는 그 참 일심동체입니다. 신마를 발견해 올라타고 싸움에 나서서 마왕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7살 때는 7나라를 정부해서 영웅의 이름을 사방에다 주고 해가 뜨는 동쪽 나라 공주와 혼연을 했다고 했어요. 모든 영광을 다 그렸습니다. 승리한 영광의 모습을 가장 크게 부각시켰어요. 마침내 모든 투쟁에 승리하고 모든 백성과의 영원한 행복을 내겠습니다. 장가르는 사방 사대주의 카간이며 팔방 40만 군주의 군주이다. 국가의 군주이다. 징기스칸의 모습을 몽골인이 국권을 잃고 위축하고 분열되었을 때 재현하면서 징기스칸보다 더 큰 영광을 이룩한 가상적인 주인공을 칭송하고 이걸 통해서 세계 어떤 민족이든지 함께 지는 소망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영웅을 그리고 이런 영웅 서사를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영웅보다는 다음 과목에 말하는 패배자 영웅 서사가 우리에게 더 감동을 줍니다. 이 승리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 그 이후에 패배가 있기 때문에 패배는 말하지 않고 승리의 영광을 차지한 인물을 말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몽골의 장가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덱에 말하는 패배자 영웅 서사하고 사실은 그렇게 거리 먼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토론을 해봅시다. 괴내기와 또한 무인도가 이렇게까지 일치한다고 발견한 것은 참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예, 그걸 발견하고서 막 눈이 팍쩍 뜨인 거, 세상에 향해서 눈이 다 뜨죠. 그 무인도 소사시를 전승하는 그 민족의 사람이 미국에 가서 그걸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게 알려졌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학자들 가운데, 국문학을 한다는 사람 가운데, 현대문학은 고사하고 고전문학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괴내기도 전승의 의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그 이제 승리한 영웅, 그 승리한 영웅의 가장 핵심이 이제 영웅의 일생이라는 틀인데, 사실은 영웅의 일생의 틀은 가령 한스라든지 랭크라든지 로글란이라든지 조셉 캠벨이라든지 다 말한 바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이런 그 영웅의 일생이 유형적으로 정리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휘갑하는 그런 틀은 만들지 못. 예, 그 이제 영웅의 일생을 이야기한 내력에 대해서 조금 말해줘. 김열규 선생이 나보다 먼저 논문을 써서 영웅의 일생을 말했어요. 유럽에서 말하는 영웅의 일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유럽에서 말하는 영웅의 일생은 제일 끝말이 패배를 하는 겁니다. 영웅은 끝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조금 미화하면 신이로운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유럽에 전승되고 있는 영웅의 일생은 비극적인 최후 또는 신이로운 최후를 맞이하지만은 우리 영웅의 일생은 반드시 승리를 구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유럽엔 그렇게 생각하느냐?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신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신에게 도전한다면 패배를 맛보게 할 수 없다는 그쪽에 신인 불합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웅의 승리는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신과 인간이 서로 마찬가지다. 신인 합일의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가져옵니다. 김열규 선생이 우리 영웅의 일생도 패배하면서 신이로운 죽음을 맞이한다고 자료를 왜곡하거나 무리하게 해석하면서 같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국문학에도 비극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문학을 낮추어 보지 않는다고는 평소에 지론과 결부시켰어요. 아니다. 그건 다르다. 그쪽과 우리 영 다르다. 하고 영웅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다고 있었어요. 그러나 무인도 전승을 발견하고 지금 뽀불부나 또는 구무르포까지 가면서 우리와 같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세계 보편적인 것이다. 유럽의 것이 특수하다. 그래서 1대1로 맞서는 게 아니라 3대 4대 1이다 하는 걸 발견하면서 천지가 새로 열린 겁니다. 원래 이런 건데 유럽 사람만 그걸 이상하게 고쳤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인 불합의 세계관이 보편적인 전승을 변질, 왜곡시켰다. 이렇게 다시 말할 수가 있어요. 영웅의 일생의 논문을 쓸 때 중국과의 비교는 당연히 했어요. 중국과의 비교는 고대 사기에 나타있는 여러 창업의 군주들이 그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비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승리의 영광을 하고 나라를 건국하게 되기까지 과정을 극히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아마 구전은 훨씬 더 풍부했을 것인데 그것이 역사화되면서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되고 영웅의 일생이 가지는 새삼스러운 긴장과 의미가 거의 없어진 것이 중국의 전승의 특징이다 하는 것은 이미 말했어요. 영웅의 일생이 논문으로 발표된 것은 참으로 오래되고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제 우위라는 논문을 언제 썼는지 기억이 없고 그것이 민중영웅 이야기에 나오고 또 소설에 한국 소설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윤동재 선생을 가져온 자료에 보니까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까지 그게 소개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건을 전개를 요약하도록 하는 거 보니까 야, 참 새로운 학문을 개척한 보람이 있고 그래도 우리 그런 초등교육에까지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 참 애쓴 보람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낍니다. 중학교, 중등교육까지. 김두규 선생이 먼저 이야기하는 공적이 있으나 잘못 이야기했어. 유럽이 것이 표준이 된다는데 어거지로 끼 맞추고 조금 자격이 미달해도 우리도 그만 같다고 하자. 이렇게 말한 거지. 자료 왜곡이죠. 자료 왜곡이죠. 오독이고 왜곡이죠. 근데 이 서사시가 북유럽 쪽에서 나오는 건 좀 북유럽 쪽에서 나오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북유럽은 또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북유럽은 그 기독교 이전에 고유한 신앙의 세계가 상당히 있어서 달라요. 북유럽 신앙은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히랍 로마 신화하고 불교 신화는 또 다른 세계예요. 그러나 그쪽에서 영웅의 일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비교 연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칼레발라 예, 이런 건 칼레발라 조금 다랐는데 그것도 달라요. 그리고 칼레발라는 그러나 그런 영웅의 일생의 모습 원래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변해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관한 영웅의 일생에 관한 세계적인 비교 연구도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어요. 레글란이라는 사람이 영웅의 일생을 히어로 오브 라이프 패턴이라 해서 이걸 정리한 게 있어요. 저쪽에는. 그리고 영웅의 일생이 앞으로 서사문학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작용하는 것은 지금 서사지학이 다 끝나고 서사시에서 소설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그 되풀이 이야기합니다. 영웅의 일생의 공식을 여기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거기서 다시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서를 짰습니다. 그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그거를 착안해서 쓰시게 된 어떤 계기가 계셨습니까? 뭐 특별한 계기가 없죠. 뭐 자료를 아니 두 가지죠. 하나는 김여길 선생의 논문을 보고 반발했어.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김여길 선생의 논문이 자극이 중에 틀림없어요. 이거는 사실의 왜곡이다. 그리고 내가 일상적으로 접한 많은 자료성에 이미 발견해 온 것을 이렇게 하니까 다 꿰진다. 구슬이 소말에도 꿰보면 이렇게는 꿰니까 돼서 그 논문의 구상을 삽시간에 하게 되고 상당히 긴 논문이라도 순식간에 썼어요. 아마 원고지로 한 200매 정도 되는 긴 논문일 거예요. 서울대학에서 나오는 동아문화라는 잡지에 수록했는데 몇 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 원래의 모습대로 민족영웅 이야기라는 책에 재수록돼 있어요. 거기서는 후대 소설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뭐 신소설까지도. 그리고 그 아주 중간에 홍길동전이 놓여있죠. 중등학교 교과서에도 홍길동전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웅의 일생이 그 소설로 이어지는 아주 중간에 저 요긴한 길목에 홍길동전이 놓여있어요. 다시 더 해보면 일본 문학의 영웅의 일생, 일본에는 수많은 영웅담이 있어요. 군기 못노제라고 해서 그 장수들, 군인들 싸워서 뭐 이기고 진 이야기가 중국에, 일본에 보따리 있고 한데 영웅의 일생의 모습이 정말 선명하게 살아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또 일본에 거기 살아있으면 일본 문학과 관련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일찍부터 거기에 착안했을 것 같은데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에도 옛날 사서에 서도에 나오지 그 뒤에 살아있는 전승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서는 왜 그런 신화적 전승이 왜 이렇게 일찍이 화석화되고 말았는가. 화석화된 것에다가 지나친 해석을 붙일 뿐이지 생생한 전승으로 살아서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큰 연구거리예요. 그러나 대강 이야기할 것은 그런 한족인이 야마도인이라는 지배민족이 무리하게 지배권을 확장하고 이질적인 피지배 민족을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걸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군사적 승리의 대가로 문화적인 어떤 자기 파괴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군사적 승리라는 것은 옛날에는 정말 가장 자랑스러운 거지만 이제 보면 문화 차괴가 가지는 손실은 엄청나게 크다. 석사 논문에서 박사 논문 주제를 바꾼 것도 지금 동일한 배경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석사 논문은 뭐 탈춤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탈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시급한 일이어서 처음에 했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민요 설화 탈춤으로부터 국문학의 고전문학의 어떤 말은 중심으로 이렇게 변방에서 실력을 길러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예창업자들의 수순을 밟은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소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 세계를 들어가서 지금 평정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혼란이 심해요. 탈춤이나 민요 설화에서는 내가 이렇다고 말하는데 장애가 되는 기존 연구가 별로 없었어요. 말하자면 무주공산을 차지한 거죠. 무주공산을 차지해서 힘을 흘리고 나서 가장 많은 이 중원을 병복하기 위해서 소설로 진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소설의 사회사 비교까지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문학 이론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 가장 난 문제가 되어 있는 소설을 가서 해야 돼요. 다른 건 쉬워요, 사실은. 소설이 쉬워잡기 아주 어려워요. 이렇게 가장 말썽만동이고 가장 기존 연구가 아주 남마와 같이 흩어져 있어요. 뭐 별의별 수가 다 있으니까 뭐 다 정리해야 돼. 그거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게 소설의 세계죠. 그리고 소설에서 보이는 유럽 중심주의는 또 달라요. 더 교묘해요. 근데 부르주아 문학이다. 부르주아 서사시다. 해결의 이야기로 그것이 공식이 됐는데 그러면 근대도 아니고 부르주아도 아닌 데서 소설이 생겨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김만중이 소설을 썼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냐. 김만중이 부르주아도 아니고 시대가 근대도 아닌데 그거는 당연히 소설이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소설이 아니면 뭐냐 이런 질문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달려드는 사람이 달려드는 사람도 없고 달려들려면 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없고 감당도 못할 테니까 가만히 있는 건데. 그런데 소설의 사회사 비로는 그거는 세계대전이야. 그 책은 국제전이 아니고 세계대전을 한 차례 치른 거죠. 아프리카 소설까지 다 드러내서 그 얘기도 이 강의에서 아주 요점을 강추리고 또 논의의 진전을 보이면서 다시 하게 될 겁니다. 한 강의의 대목이 유럽 소설과 아프리카 소설이라는 강의 제목이 있어요. 동아시아 소설, 유럽 소설, 아프리카 소설의 관계를 크게 파악하는 것이 성과고 그것을 간추리면서 더 진전된 얘기가 이 강의에 있게 돼요. 박사 논문은 막 통과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서산민요 연구로 박사 논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구제박사 끝나지 않아서 구제박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내다 보니까 서산민요 연구는 이미 나한테는 지나간 이야기고 마침 그때 소설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낸 거죠. 박사 논문을 쓰려고 그걸 쓴 게 아니고 그 작업을 그게 마침 따끈따끈하게 지금 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박사 논문을 낸 거예요. 구제하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이에 박사 논문 여러 개 쓴 거죠. 대표 논문이 아니고 그 짝돌이 하나. 아니요. 그래도 대표 논문. 그건 대표 논문. 대표 논문인 건 틀림없어요. 그거는 대표 논문은 틀림없어요. 거기서 문학 관련 이론도 다 새로 나오고, 그거는 그 한국 소설의 이론의 앞에 부분이고, 뒤에 영웅소설. 그 영웅소설은 이제 박사 논문으로 적합한 것이 자료를 충실하게 다루고, 다면적 고찰을 하고, 서지적 고찰도 하고, 작품 구조도 분석하고, 철학과의 관계 대하고, 사회사적 고찰해서 이렇게 다면적 고찰을 아주 모범이 되게 했기 때문에 박사 논문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